할머니 유품 상자 속 인형.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적막했다. 할머니가 떠나신 지 이틀째 되는 날, 손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월의 먼지가 쌓인 상자들 속엔 오래된 이불, 누렇게 바랜 사진들, 그리고 보석함 같은 작은 물건들이 차곡히 들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손이 닿은 하나의 나무 상자가 아무래도 느낌이 달랐다. 상자는 오래되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자물쇠만큼은 깨끗하고 반짝였다. 마치 최근까지도 누군가 애지중지했던 것처럼. 손주는 머뭇머뭇 열쇠를 돌렸다. 톡! 부드럽게 열리는 순간 손주는 숨을 들이켰다. 상자 속에는 헝겊으로 감싸진 작은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인형은 마치 오래 울다 지친 얼굴처럼 귀퉁이가 닳아 있었고 옷도 헤어져 있었지만 단 하나, 눈만은 이상하게 또렷하고 살아 있었다. 손주는 순간 오싹했다. 인형이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 품에 안고 있었던 것 같이 생생했기 때문이다. 새벽 2시 들려온 작은 숨소리. 그날 밤 손주는 인형을 책상 위에 두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 17분쯤 어디선가 작은 아이가 숨을 참으며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흐흡 흐흐흡. 손주는 눈을 떠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등은 꺼져 있었고 방은 고요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책상 위에 있었던 인형이 바닥 중앙으로 조금 이동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잡고 끌어당긴 것처럼. 손주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떨어뜨렸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몸으로 인형을 밀어 떨어뜨릴 위치가 아니었다. 그때 방 문틈에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의 일기장. 그 아이가 오늘도 울었다. 다음 날 나무 상자 밑바닥을 다시 뒤지던 손주는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 할머니의 필체였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오늘도 울었다. 밤마다 인형에게 내가 없으면 인형은 더 울 것이다. 손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아이? 누구? 계속 읽어 내려가자 페이지 여러 곳에 반복된 문장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인형이 대신 안아준다. 손주에게만은 절대 보여주지 마라. 절대. 마지막 문장은 붉은 잉크로 덧칠된 듯 강하게 흔들려 있었다. 이웃 할머니의 말. 그 아이는 벌써 죽었어. 불안한 마음에 손주는 이웃에 오래 살던 할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할머니 혹시 숨겨둔 이야기가 있었나요? 일기장에 그 아이라고 적어두신 분이 있던데. 이웃 할머니는 손주를 잠시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딸이 있었어. 딸요? 응. 그 애는 몸이 약했고 겁이 많았고 인형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지. 이웃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근데 그 아이는 내 부모가 결혼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죽었어. 손주는 온몸의 피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이 인형은? 이웃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문제는 그 뒤야. 그 애가 죽은 뒤인데도 인형이 집안을 돌아다녔지.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CCTV에 찍힌 작은 그림자. 그날 밤 손주는 거실과 방에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38분. 삐익. 작은 움직임 감지 표시. 손주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 속 인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형 옆에 작은 아이 그림자 같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실루엣은 손을 내리고 인형의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고 화면 끝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손주 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숨기고 싶었던 이유. 다음 날 일기장을 다시 펼치던 손주는 마지막 페이지 뒤에 찢어진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가 일부러 떼어낸 듯 모서리가 너덜너덜했다. 손주는 조각을 붙여 읽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년이 지나자 자기 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아이가 떠난 이후 움직이는 것은 인형인데 숨 쉬는 것은 아이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손주를 따라갈 것이다. 인형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도 떠나지 못한다. 인형이 웃었다. 그날 밤 손주는 결심했다. 인형을 더 이상 집안에 둘 수 없다고. 하지만 마침내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인형 입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꼭 웃는 것처럼. 순간 집안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손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 들린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 하지만 어딘지 할머니를 부르는 습관적인 억양이 있었다. 할머니, 나 무서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발밑까지 오는 것처럼. 마지막 편지 이 인형을 태워라. 손주는 나무 상자를 다시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숨겨진 이중 바닥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줄. 이 인형을 태워라. 그 아이는 이제 사람이 아니다. 손주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 바람이 불어왔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나 가지 마. 손주는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깊어졌다.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손주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형의 눈이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가 그 안에서 기어 나오는 듯한 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 중국 조심하세요.